안녕하세요. 우리 대광고 영어 맡고 있는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졸업한 정다빈 강사라고 합니다. 오늘 대광고 1학기 중간고사 시험 총평하러 이렇게 왔는데 바쁘신데 이렇게 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 대광고 영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번 시험 반드시 좋은 성적을 받기에는 좀 어려운 시험이었다. 그러면 뭐야? 내가 학원 선생님인데 애들 공부하지 말라는 거야, 뭐야? 기말 때는 열심히 해야죠. 근데 대광고 스타일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광고 스타일이라는 게 뭔지 오늘 시험 분석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범위인데요. 제가 사실 대치동에서 지금 하나 남고를 또 담당하고 있어요. 남고 전문으로 해서. 근데 똑같은 부교재, 그러니까 동일한 똑같은 교재는 아니지만 같은 라인의 올림포스를 사용했고 워드마스터도 똑같이 썼거든요. 근데 정확히 대강고등학교가 시험 범위가 2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학교 시험 범위치고 많은 편이에요. 남고 시험 범위치고 많은 편이고 워드마스터가 대1부터 25까지 출제가 되었는데 개수로 하면은 단어가 1000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시험 범위가 많아서 이거 내용을 기억하는 것 자체로도 조금 힘들 수 있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문항 이제 제가 분석한 것들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여기 괄호에 별표 쳐져 있는 것들이 조금 많이 어려웠던 유형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지문을 딸딸 숙지를 하더라도 틀릴 수 있는 독해 유형에 관련된 문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우리 아이가 어떤 문항을 틀렸는지 어디가 약한지 궁금하시다면 같이 한번 시험지 보시면서 우리 아이가 노란색 부분에서 많이 틀렸다? 그러면 독해력이 굉장히 약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하얀색을 많이 틀렸다? 그거는 지문 숙지가 제대로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조금 어려우시다면은 저한테 시험지 이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분석해가지고 같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킬러 문항 1번, 16번, 19번이에요. 그래서 저는 1등급 컷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고 있는데 90점 극초반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금 아이들 상태에 따라서 80점 후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시험이라고 보여집니다. 2등급 커트라인은 80점 극초반 또는 70점 후반까지. 그리고 30문항 중에 5문항이 거의 외부 지문 수준으로 변형이 됐거나 아니면 문장 자체가 독해력을 요하는 굉장히 긴 문항이 출제가 되었다는 거 언급드립니다. 실제로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보여드릴게요. 1번 문항이 킬러였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님들이 야 너는 1번부터 틀리냐 뭐 이런 소리 하시는데 1번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이게 어떤 것 때문이냐면 이 단어에 4번 보시면 리조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호텔, 리조트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단어거든요. 애들이 쉬운 단어 뜻만 외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휴양지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뜻으로 출제가 됐냐면 얘가 to랑 같이 붙으면요. 의존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그러면 제가 사실은 이번 시험 대비하면서 아이들한테 이 뜻을 정확하게 적어라고 테스트를 보기는 했지만 단어가 1000개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뜻을 기억하는 것 자체만으로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항상 이렇게 매 시간 동안 동형 모의고사를 보기도 했지만 어쨌든 단어 자체가 굉장히 범위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항들을 맞추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내문 같은 유형이 굉장히 쉬운 유형이라서 시험 범위의 제외예요. 근데 대광고등학교는 어떻게 출제를 했냐면 이게 원래 우리가 배웠던 본문이고요. 이거를 지문으로 제시했고 가지문에서는 아예 새로운 지문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이거는 외부 지문입니다. 이거는 새로 창작하신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랑 나를 비교해서 내용 일치를 보시오.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 지문은 처음 보는 거예요. 사실 나랑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문장 자체가 다 처음이고 지문도 내가 배운 적이 없어. 여기서 당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답 같은 경우에도 얘를 해석할 수 있어야 고를 수 있는 그 문항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애들이 풀기에는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더라도 시험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도표 문항인데 그러니까 수능이나 모의고사에서 도표 문항이라고 함은 시력 테스트 수준. 그러니까 틀리면 이상한 수준. 그냥 이 정도로 출제가 굉장히 난이도가 쉬운데 대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숫자 빼고 문장을 다 바꿨어요. 그림 빼고 문장을 다 바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이것 자체도 굉장히 부담이 컸다. 그리고 사실 5번이 답인데 5번만 읽으면 그냥 쉽게 답을 고를 수도 있어요. 근데 4번에 보시면 underscore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필기에도 없고 워드마스터 이런 에도 없었던 단어예요. 근데 underscore가 무슨 뜻이냐면 강조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언더니까 뭔가 밑인가? 이거 안 좋은 뜻인가? 이렇게 생각해서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만만치 않았다. 이런 빈칸 유형의 같은 경우에는 지문 변형들도 있었고 이거는 그냥 제가 좀 실전 체감을 조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기입니다. 이거 그냥 뭐 틀리라고 낸 거야 뭐야. 그래서 굉장히 길고 까다로운 문항들이 많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 제가 대광고등학교 중간고사 이전에 내신 분석 설명회 했을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조를 똑같이 가져갔어요. 독해력 이거 너무 중요한 시험이고 그 다음에 상위권의 변별력은 교과서 어법이랑 워드마스터 단어 여기에서 변별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은 이번에 순서 문항의 비중이 조금 많이 줄었어요. 그 대신에 주제라든지 함의 추론이라든지 빈칸이라든지 아이들의 추론력과 그다음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들의 수가 더 많아졌다. 근데 그럼에도 대광고스러운 시험이었다. 우리는 학교 선생님이 올해 정해졌으면 이제 끝까지 가잖아요. 이 출제 경향이 기말고사 때도 2학기에도 동일하게 출제 경향이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판단하시기에 그냥 우리 애가 점수가 낮아. 그래서 뭐 학원을 옮겨볼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 아이가 학습하고 있는지 그거 먼저 체크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의 수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적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뭐 지금 이게 뭐 저의 적중 자랑회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기말고사 때 어떻게 해야지 잘할 수 있을지 그거랑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그냥 빠르게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말고사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냐. 우선 3등급 이하 친구들은요. 교과서랑 올림포스의 단어 먼저 숙지를 해야 돼요. 문장이 길어지면 애들이 이거를 손을 못 대는데 그 이유가 단어가 안 돼서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 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본문에 있는 단어들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랑 올림포스 단어 숙지가 가장 먼저이다. 근데 애들은 어때요? 집에 가면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아서 미리 시켜야 됩니다. 저는 너 이거 왜 안 해왔어? 남아서 이거 마무리해. 이게 아니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남아서 먼저 공부해. 이렇게 하려고요. 왜냐하면 집에 가서 예습이나 숙제가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등급 이하 친구들 주제나 지문구조 내용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차라리 우리말을 외우더라도 이 지문이 무슨 내용인지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주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구문 이해. 주어랑 동사 찾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 워드마스터 메인 단어 꼼꼼하게 미리 외워줘야 돼요. 저는 내일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시작을 해야지 여러 번 복습하면서 누적 테스트 돌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 지문 첫 문장만 보고 이 내용이 무슨 흐름인지 말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수 없는 독해력. 문장이 길어졌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틀리면서 넘어가는 그 논리력을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 테스트, 제가 이제 매주 아이들 단어 테스트 보는데 그거를 통과하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통과를 못하더라도 저는 워드마스터 단어 시험 낼 때 이거를 그냥 출제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직접 다 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출제 적중률이 높았는데 그 테스트에 나온 틀린 단어만이라도 외울 수 있도록 목표를 삼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로 던져봐야 돼요. 객관식 문항 맞췄다고 해서 나 이 지문 다 이해했어. 근데 객관식은 어느 정도 선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는, 찍어서 맞출 수 있는, 감으로 맞출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렇게 감으로 맞추다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면 긴장해서 틀린단 말이에요. 그거를 잡으려면 말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수업 끝나고 애들 집에 안 보냈거든요. 직접 말로 뱉어보면서 너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한지를 본인이 스스로 인지하고 제가 선생님으로서 캐치를 해야 됩니다. 1등급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다이어, 아까 말씀드린 그런 resort 같은 단어들 미리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제, 요지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서 내용 이해 촘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시험장에 가서는 어차피 내용일치, 불일치 같은 경우에 대광고는 내용은 안 바뀌니까 원문을 읽는 게 아니라 바로 보기부터 들어가서 대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삼아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만든 대광고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추가 자료들과 테스트 자료들이에요. 굉장히 대광고스럽게 준비를 했고 매주 아이들 시험 보고 재시험 남기고 이렇게 하면서 OMR 카드까지 저희가 연습을 했었거든요. 남자애들 실수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 실수를 줄이려면 본인이 스트레스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 이거 많이 틀리고 있어. 실수 때문에 많이 틀리고 있어. OMR 카드까지 같이 점검하고 애들 문제 풀 때 제가 째려봐요. 딴짓 하진 않는지, 검토는 제대로 하는지. 네, 그러면서 가장 실수를 이제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대비를 하였고요. 네, 질문 이런 것도 받아줬었고 애들이 고등학교가 처음이다 보니까 욕심 많은 애들은 학교 생활하는 거에도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고 바쁘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플래너를 짜줘가지고 제가 플래너를 짜주기도 했고요. 아니면 짜온 걸 애들 이제 보면서 너 이 시간 비면 이때 영어 해. 근데 너는 진짜 시간이 없네. 넌 다른 과목도 중요하니까 그럼 넌 숙제 중에서 1번부터 5번까지 우선순위가 있는데 뭐 할지 생각해봐. 그럼 애들이 저는 1번이랑 2번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남자애들은 본인이 그렇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한 것들은 무조건 해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 라고 하면서 개별적으로 숙제를 다 다르게 해서 조정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하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카톡으로 계속 검사하고 클리닉 계속 남기고 이러면서 지도를 했었습니다. 대광고등학교가 열심히 공부해도 점수가 나오기가 힘든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다른 아이들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선생님 저 영어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기말고사 몇 달 안에 바로 성적을 뭐 몇십 점 끌어올려 드릴게요 이런 약속은 못 드리겠지만 방향이 똑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열심히 한들 점수가 나오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 독해력은 어떻게 키울 수 있냐? 이거는 진짜 1대1로 남기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애들마다 부족한 부분, 독해력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애는 단어가 약하고 어떤 애는 구문이 약하고 어떤 애는 문법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달라서 그런 것들 하나하나 캐치해서 피드백을 내려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대광고 애들한테는 꼭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고 나서 리뷰 테스트 보고 이거 재시험이 나오면 애들 다 남겨서 지문 보기를 다 해석하라 그래요. 그러면 너는 어디가 약해? 너는 올림포스 단어 숙지가 안 되어 있어. 이게 개별 진단이 내려지거든요. 마지막에 동형 모의고사까지 해서 정말 적중률이 높은 시험 준비를 합니다. 그 킬러 문항 중에 어법 문항이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시험 끝난 날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이걸 틀리면 사람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계속 틀렸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래 우리 얼마나 지지고 볶으면서 질리도록 했었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적중률에 신경을 쓰고 있고요. 기말반 개강은 이렇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인데 내일부터 워드마스터 단어 이거 암기 바로 타이트하게 시키고 그리고 아이들 피드백 준비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따라서 개별 자료 배부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이랑 토요일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보통은 애들이 10시에 집에 가요. 그리고 애들이 10시에 집에 가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다른 아이들도 이게 친구니까 선생님 그냥 저도 남아서 하고 갈래요. 이러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할 게 없는데 저 남아서 하고 갈래요. 자료 더 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 반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10시까지 또 으쌰으쌰 열심히 한다. 또 막 배고프다 막 이래가지고
먹을 것도 사줘가면서. 근데 저는 또 자료 만들어야 돼서 같이 먹지 못해요. 그래서 약간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런 감성. 선생님은 피자가 싫어. 너희들 많이 먹어. 선생님 자료 만들기. 이러면서 으쌰으쌰 열심히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속 드릴 거는 손만 아픈 숙제는 절대 배부하지 않습니다. 대강고등학교는 외워서 안 돼요. 근데 또 외워서 안 된다고 이야기해놓고 또 암기 자료만 주고 이거는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각자 개별적으로 숙제의 양이 다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목표를 삼아서 독해력을 올릴 수 있는 대광고 스타일의 숙제만 자료만 선별해서 드릴 거고 연습은 실전처럼 내 앞에서 실수 많이 해도 돼. 대신에 시험장 가서 실수하지 마. 이거를 목표로 해서 학습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개별 스케줄에 따라서 더 필요한 아이들은 더 많이 남기고 다른 과목 중요한 아이들 이해하고 혼자 정리할 시간 있는 친구들 그런 것들 조절해서 자료 배부하고요. 남자애들은 제가 먼저 질문을 해야 돼요. 애들 다 안다 그래요. 근데 막상 얘기하라 그러면 선생님 전 아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하는 강사입니다. 5번째 안 되면 될 때까지 제 앞에서 학원에서 다 끝냅니다. 그래서 귀가 시간이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강고 영어의 정답은 정답인입니다. 제가 첫 시험 때, 저도 중학교 때 조금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지만 고등학교 첫 시험 때 3등급을 받았고 그래서 막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기말고사 때 방향을 잘 잡아서 공부를 하니까 뭐 상위권이 두텁다고는 하지만 제가 전교 3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이 방향, 공부 방향에 있어서는 정말로 잘 잡는 선생님 중에 한 명이고 우리 아이들도 이런 경험을 꼭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맡겨주시면 제가 책임지고 잘 관리해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